할인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백화점의 세일이나 편의점의 1+1 행사는 놓치면 손해라는 기분이 들게 하죠. 하지만 자산의 가치를 지켜야 하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테슬라의 가격 인하는 축제가 아니라 경보음입니다. 어제 6천만 원을 주고 산 차가 오늘 5천만 원이 되었다면 당신은 1천만 원을 번 것이 아니라 잃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는 소모품이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자산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테슬라가 가격표를 고칠 때마다 기존 차주들의 중고차 가치는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물건값이 내려가니 소비자는 즐거울지 모르지만 내 지갑 속 자산 가치가 녹아내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으신가요? 단순히 싸게 사는 것이 목표라면 지금이 적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격 인하 뒤에 숨겨진 시장의 냉혹한 원리를 모른 채 법적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선 사업가가 아니며 당신의 중고차 가격을 지켜줄 의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당신이 차를 더 싸게 사길 바라며 그 뒤에 숨겨진 더 큰 수익 구조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할인의 달콤함에 취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막 시작된 전기차 전쟁의 냉정한 데이터들을 하나씩 짚어봐야 할 때입니다. 한때는 사고 싶어도 없어서 못 팔던 전기차가 이제는 전시장 구석을 지키는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전기차를 탄다는 것은 앞서가는 사람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를 인기 있는 도넛 가게의 대기줄에 비유해볼까요? 처음 문을 열었을 때는 3시간씩 기다리며 먹던 가게도 동네마다 체인점이 생기고 나면 더 이상 줄을 서지 않게 됩니다. 전기차 시장도 이와 비슷합니다. 혁신적인 기술에 열광하며 기꺼이 지갑을 열던 사람들은 이미 구매를 마쳤고 남은 사람들은 냉정하게 실익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살 사람은 다 샀는데 공장에서는 매일같이 수만 대의 자동차가 쉼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냉장고에 우유가 가득 차 있는데 유통기한이 다가오면 주인은 가격표를 고칠 수밖에 없겠죠. 테슬라의 가격 인하는 여유로운 배품이 아니라 재고라는 무서운 파도를 넘기 위한 절박한 생존 전략에 가깝습니다. 시장의 열기가 식어가는 속도가 기업들이 예측한 것보다 훨씬 빠르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금을 투입하기 전에 지금 이 시장이 뜨거운 축제 중인지 아니면 차갑게 식어버린 잔치 끝물인지 냉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성장세가 꺾인 시장에서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은 그만큼 제품의 희소성이 사라졌다는 뜻임을 잊지 마십시오. 일론 머스크의 가격 인하를 단순히 할인으로만 본다면 당신은 그의 의도를 절반만 파악한 것입니다. 그것은 적을 섬멸하기 위한 가장 정교하고도 잔인한 공격 수단입니다. 이것을 동네 치킨집 경쟁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거대한 닭농장을 직접 운영하며 치킨 한 마리를 5,000원에 튀길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반면 이제 막 장사를 시작한 경쟁 업체들은 닭 한 마리를 튀기는데 10,000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때 테슬라가 치킨 가격을 7,000원으로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테슬라는 여전히 2,000원의 이득을 보지만 경쟁 업체들은 팔 때마다 3,000원씩 손해를 보며 서서히 말라 죽게 됩니다. 머스크는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이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회사들이 전기차를 만들수록 적자가 쌓여 포기하고 싶어질 때 테슬라는 가격을 더 내려 숨통을 조입니다. 시장 점유율을 독식한 뒤에 벌어질 일은 불보듯 뻔합니다. 경쟁자가 사라진 시장에서 왕좌에 앉은 포식자가 다시 가격표를 어떻게 고칠지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싼 가격은 어쩌면 경쟁자들의 피로 차려진 마지막 만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프린터를 아주 저렴하게 팔거나 심지어 공짜 사은품으로 주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제조사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기계를 파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계를 일단 집안에 들여놓기만 하면 평생 비싼 전용 잉크를 사서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가격표를 계속해서 고치며 낮추는 행보도 이와 정확히 일치하는 전략입니다. 그에게 자동차라는 하드웨어는 그 자체로 큰 마진을 남겨야 하는 최종 상품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율주행이라는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를 담아내기 위한 일종의 그릇일 뿐입니다. 일단 도로 위에 테슬라 차량이 압도적으로 많이 깔려야만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유료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잠재적 고객층을 미리 확보하는 효과도 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차를 저렴하게 샀다고 기뻐하시겠지만 사실은 머스크가 설계한 거대한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입장한 셈입니다. 매달 결제되는 자율주행 비용과 프리미엄 커넥티비티 서비스는 마치 프린터의 잉크처럼 여러분의 지갑에서 매달 조용히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거대한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려는 야심을 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그 매력적인 가격표는 어쩌면 평생 구독의 시작을 알리는 초대장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구매한 것이 단순한 운송수단인지 아니면 머스크가 설계한 유료 서비스 전용 단말기인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수천만 원을 결제하고 차 키를 건네받는 순간 우리는 그 차가 온전히 내 것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세상에서는 차를 사는 행위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지불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매달 내는 넷플릭스 구독료나 헬스장 회원권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운동기구를 갖췄어도 센터를 이용하려면 매달 사용료를 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한국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상륙한 감독형 자율주행 서비스는 그 편리함 뒤에 네모칸 계산기를 숨기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내기엔 부담스러운 수백만 원의 옵션 비용 대신 테슬라는 매달 일정 금액을 내는 구독 모델을 제안합니다. 당장은 큰 돈이 나가지 않으니 이득처럼 느껴지겠지만 5년 혹은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두고 계산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결국 여러분은 차라는 자산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테슬라라는 플랫폼 위에서 매달 보이지 않는 월세를 내는 세입자가 된 셈입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차가 계속 좋아진다는 달콤한 약속은 반대로 말하면 돈을 내지 않으면 그 기능을 쓸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하드웨어 가격을 낮추며 여러분을 유혹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구독의 굴레로 끌어들이기 위함입니다. 한번 이 생태계에 발을 들이면 다른 브랜드로 옮겨가기가 쉽지 않은 락인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불하는 그 저렴한 차값 속에 평생 지불해야 할 구독료라는 숨겨진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 무조건 테슬라를 사지 말라는 경고로 들리셨다면 제 진심을 조금 더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단 하나의 정답은 없으며 각자의 형편과 목적에 따라 최선의 선택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자산 가치의 하락보다 당장 내 삶에서 얻는 이익이 더 큰 분들이라면 지금의 인하된 가격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매일 출퇴근 거리가 왕복 100km 이상으로 매우 길어서 한 달 기름값만 수십만 원씩 나가는 분들입니다. 절약되는 유류비와 각종 정비 비용이 중고차 가격의 하락분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다면 지금 사시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입니다. 또한 한 번 차를 사면 중간에 팔지 않고 10년 이상 폐차할 때까지 타는 성향을 가진 분들도 감가상각의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자동차는 되팔아서 현금을 회수해야 할 자산이 아니라 매일 나를 편하게 이동시켜주는 고마운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업무에 활용하거나 이를 통해 운전 피로도를 획기적으로 낮춰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들도 예외입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시장의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본인만의 분명한 사용 목적과 계산이 서 있다면 지금의 낮은 가격표는 분명 매력적인 초대장입니다. 냉철한 분석 끝에 내린 본인의 선택이라면 그 가치는 단순히 중고차 시세라는 숫자로만 계산할 수 없는 법이니까요. 2026년 현재 우리가 마주한 전기차 시장의 지표들은 과거의 장밋빛 전망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테슬라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영원히 지배할 것처럼 보였지만 데이터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테슬라는 2025년에 이어 올해 초까지 2년 연속으로 판매 성장세가 꺾이며 글로벌 1위 자리를 중국 기업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성장이 멈췄다는 것은 기업이 생존을 위해 가격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최근 단행된 900만 원 이상의 파격적인 가격 인하 소식은 소비자에게는 축복처럼 들리지만 시장 전체에는 차가운 경고등이 켜진 셈입니다. 배터리 기술의 발전으로 3천만 원대 보급형 전기차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비싼 값을 치렀던 초기 구매자들의 자산 가치는 그야말로 수직 낙하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전기차의 가격 방어력이 내연기관차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통계는 이제 더 이상 놀라운 뉴스도 아닙니다. 숫자는 우리에게 감정을 섞지 않고 말합니다. 지금 전기차를 산다는 것은 과거처럼 시세 차익이나 가치 보존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가 아니라 순수한 소비의 영역으로 완전히 넘어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차값을 낮추며 점유율 방어에 사활을 거는 동안 여러분의 지갑 속 자산 가치는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냉정하게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한 채 잠정적인 선택을 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마주한 2026년의 데이터가 너무나도 차갑습니다. 테슬라의 파격적인 가격 인하와 그 뒤에 숨겨진 일론 머스크의 거대한 설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차가 싸졌다는 뉴스에 일희일비하기보다 그 이면의 데이터와 기업의 생존 전략을 읽어내는 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누군가에게 테슬라는 최첨단 기술을 즐기는 장난감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매달 수익을 갉아먹는 감가상각의 늪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소비를 통해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지 명확히 인지하는 전략가의 태도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단 1%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와 함께 거친 자본주의 세상에서 경제적 자유로 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코 묻은 돈 방구석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